안녕하세요. 지난 1편에서 최고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는 수업마다 빠지지 않는 레포트 작성. 교수님마다 수업마다 주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되는데요. 레포트 작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을 모아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펼쳐드리겠습니다. 진짜 실용적으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레포트 작성법은 무엇인가요? 최고의 레포트 작성이라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레포트 또는 잘 쓴 레포트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레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포트를 제출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편집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교수님들은 이런 편집 기술을 배우라고 레포트를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짜집기해서 내는, 일명 짜집기해서 내는 그런 레포트는 교수님이 콕콕 집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이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레포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는 책에서, 도서에서 찾아도 되고요. 논문에서 찾아도 되고, 기사나 칼럼에서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리했던 자료를 모아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자료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팩트를 체크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체크했던 팩트를 이어서 만드는 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쓸 때 남의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출처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용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레포트를 작성할 때 당일치기 레포트 안 됩니다. 레포트를 작성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스토리라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죠. 일종의 어떠한 주제를 가질지, 어떠한 내용을 쓸지, 그리고 내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러한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맥락을 잡는 것입니다. 가끔씩 레포트를 보면 내가 정했던 주제와 중간에 수집한 자료와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성한 레포트를 꼭 2번 이상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맥락도 중요하지만 오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오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타까지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A+, 아니 100점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부터도 이번에 레포트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을 먼저 잘 정리를 하고 교수님 의도도 잘 파악한 다음에 팩트 체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꼭 오타 확인해가지고 제출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조사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 좋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는 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교수님이 내주시는 레포트는 제출자의 의도가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이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었는지 또는 이 알려준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 이해한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결합을 해서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교수님들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사실 분량은 상관이 없고요. 학생들의 생각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제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상상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내일부터 36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음료를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때 내일부터 제가 음료를 준비할 때 뜨거운 음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차가운 음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차가운 음료 아닐까요? 그렇죠.
차가운 음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사실 이 차가운 음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지혜입니다. 레포트는 여러분들이 쓰는 레포트는 지혜를 담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쓰셔도 되는데 네. 단 근거에 기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방금 날씨가 덥다는 것 때문에 네. 차가운 음료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는 자신의 생각을 써내려 한다면 용량 제한, 깊이 이런 건 제한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그럼 근거가 있는 자신의 생각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마지막 질문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레포트 과제는 한두 장 정도로 적은 분량일 때도 있고 10장 정도로 매우 긴 분량일 때도 있는데요. 분량에 따라 교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레포트 장수는 사실 레포트 아까 작성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포트 작성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쓰고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신의 의문점 그리고 결론은 사실 분량으로 봤을 때 비슷합니다. 한두 페이지짜리 레포트나 10장짜리 레포트나 비슷할 거예요. 분량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자료 수집한 거를 정리하는 부분이겠죠. 교수님이 한두 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내라고 했다면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10장짜리는 좀 주제를 넓혀서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네. 우리나라 농업 중에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쵸. 네. 네. 주제가 줄어들수록 자료 수집량도 줄어들겠죠. 네, 이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레포트의 분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수강 신청할 때 레포트 작성이 10장인 것을 보고 수강 신청을 되게 고민한 과목이 있었거든요. 분량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게 관건이었네요. 네. 오늘 만점짜리 레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학기 교수님의 꿀팁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 이어 2편까지 교수님께 배운 꿀팁으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만점짜리 레포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